올해 처음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벌써 이 부산에서 원래 강좌를 시작한 지가 올해로서 이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게 걸르지 않고 이렇게 개시가 되었고 또 오실 때마다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시고 하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아마 여러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 강연도 좀 생생한 이야기를 재밌게 유익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이제 벌써 한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에서는 오랜만에 이게 겨울다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다가 1982년부터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과 같은 아주 멋진 겨울도 별로 없었어요. 우선 눈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한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강이 완전히 얼었습니다. 한강이 얼면은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한강 얼어붙은 그 폭이 한 2km 되는 거기에 눈이 내리면은 꼭 그 시베리아 같아요. 그 영화를 찍으면은 아마 여기가 시베리아 어디 설원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영화 중에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소련을 모델로 해서 만든 혁명 시절에 유명한 영화인데 그 만들어진 것이 1960년대 말인데 거기에는 나오는 시베리아 능이하면은 그 스페인에서 찍은 겁니다. 스페인 여행 많이 하신 분들은 스페인이 그 평균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 평균 한 600m 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거기가 눈이 많이 옵니다. 거기서 찍은 게 바로 시베리아 설원으로 그 영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래 서울은 바로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탄산가스를 많이 배출을 해가지고 이 대기 중에 그것이 많이 쌓이니까 햇볕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구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이론이 다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공해 물질을 특히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하는 게 이 큰 이 세계적 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 성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환경을 중시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고 이게 기온이 올라가는 것은 지구의 그 주기적인 사이클이다. 지구가 과거부터 보면 온도가 높아졌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런 주기적인 기온 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이게 탄산가스하고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 겨울 같은 이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추웠습니다. 이런 게 며칠 또 계속 이런 겨울이 며칠 몇 년 계속되면은 이 환경으로 인한 온난화가 아니라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현상에 대한 예측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눈이 많이 올 때마다 이 언론이 기상청을 많이 비판을 합니다. 왜 적설량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느냐, 왜 눈이 오는 시간을 제대로 몇 시간 틀리게 했느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기상청이 우리나라 기상청이 꽤 정확하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뭐 눈 적설량이 좀 틀렸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트집 잡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뭐든지 완벽한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자연현상에 대해서 인간이 100% 완벽하게 알아맞추면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한테 맡겨놔야지. 인간이 하나님한테
근접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하면 이게 간증이 없어요. 올해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이렇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들어간 100주년이 되는 얘기고 6.25 발발 60주년 그리고 4.19 의거 50주년 광주 사태 30주년 이렇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해입니다. 올해는 삼성그룹을 만드신 그 이병철 씨가 탄생한 100주년입니다. 저는 이건 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철 씨는 고향이 의령입니다. 의령. 그런데 그 근방에 우리나라 3대 재벌이 같이 모여 살다가 국민학교를 이 세 분이 같이 다녔어요. 진양군에 있는 지수국민학교라는 데인데 그게 누가 같이 다녔느냐 하면은 구인회 씨, 지금 LG 그룹을 만드신 구인회 씨, 그리고 지금 전경련 회장을 하는 조승래 씨의 부친인 조홍재, 구인회, 이병철 이분이 지수국민학교 동창생입니다. 그 지역이 말하자면 한국의 이 재벌을 만들어낸 산실인데 제가 그 세 분 고향을 다 한번 취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재벌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의외로 간단해요. 그건 뭐냐? 교육입니다. 교육. 그 진주라는 데가 교육 도시로 일컬어져가지고 그 근방 농촌에 있는 분들이 다 진주로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그 중에 일본 유학도 가고 이러면서 그것이 돈을 버는 눈을 띄우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재벌들이 경상남도에서 재벌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이 시도 지방별로 무슨 특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상남도 출신들은 기업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북 출신들은 군인이 된다든지 관료가 되고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호남 분들은 이 예술계통에서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미디언들이 어느 지방 출신들이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충청남도 출신들이 많습니다. 한 40% 가까이 40%. 이병철 씨가 만든 삼성그룹이 작년에 매출액이 달러로 쳐가지고 약 1,3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300억 달러. 그리고 수익이 한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전자업종 중에서는 업체 중에서는 제일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전자라고 하면 텔레비전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반도체 만들고 하는 것을 전자업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일 큰 회사는 최근까지는 휴렛 패커드라는 회사예요. HP라는 그 약으로서 유명한 회사입니다. 또는 일본의 마사시다라든지 소니 이런 회사를 다 젖히고 작년에 삼성그룹이 1,300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더구나 100억 달러가 넘는 순수익을 기록을 해가지고 세계 1등 기업이 됐습니다. 전자 부분에서 1등 기업이 됐습니다. 전자는 다른 산업과 달리 첨단 산업이죠. 자동차, 전자, 그리고 기름, 이 석유 정제 회사 이런 게 덩치가 큰 회사인데 그 중에 전자 부분에서 한국 회사가 1등이 됐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이 이병철 씨가 탄생 100주년이라서 이병철 씨에 대한 연구가 요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많이 합니다. 일본에서 자신들을 쫙 따라잡았으니까 소니라고 하면은 전후에 일본을 상징하는 세계적 기업이었습니다. 이름도 참 잘 지었죠.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담겨 있는 소니를 삼성이 추월했으니까 또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외국이라도 또는 적이라도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병철 씨에 대한 연구는 한국보다 일본이 아마 더 많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병철 씨를 연구한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병철 씨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뭐냐? 첫째는 오나였기 때문이다. 오나. 월급 받는 사장이 아니고 오나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할 때 그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재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좋은 거죠. 바보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큰일인데